이번에 알아볼 스벨트의 기능은 트랜지션, 즉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HTML DOM 영역이 화면에 나타날 때 혹은 사라질 때 페이드 효과나 슬라이드 등의 전환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트랜지션, 즉 화면 전환 효과가 되겠습니다. 스벨트에서는 이 트랜지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트랜지션 효과들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PPT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효과를 떠올리시면 대략 해당 기능들이 어떤 효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효과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트랜지션 효과들이 어떻게 화면에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 예제를 설명드리면은 지금 비지블이라는 상태값이 있고 change visible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태값에 있는 내용들을 true이면 false, false이면 true로 변환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값에 따라서 지금 이 논리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는 각각 영역들이 값이 true일 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타날 때 제가 적용해준 트랜지션이 적용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핵심은 우리가 일단 효과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드 효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페이드 효과, 화면에서 천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효과가 됩니다.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슬라이드 효과가 통해서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블로우는 흐려졌다가 나타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으로 날아오는 효과가 되겠고 스케일은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스벨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트랜지션 효과입니다. 이 트랜지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할 트랜지션을 스벨트 트랜지션에서 가져오고 또 나중에 설명할 이징도 사용할 효과들을 설명한 다음 임포트로 가져온 다음 효과를 주고 싶은 HTML DOM이나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트랜지션 디렉티브를 입력하면 그 DOM이 나타나거나 사라질 때 선택한 트랜지션 효과와 함께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션은 다음과 같은 공통 옵션들이 있습니다. 딜레이는 지정한 시간 후에 전환 효과가 실행되는 것이고 듀레이션은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징은 샘플링된 전환 효과들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옵션의 경우 트랜지션 이름 옆에 이처럼 대괄호를 2번 작성하고 그 안에 원하는 옵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딜레이와 듀레이션의 경우 모두 시간과 관련된 옵션으로 1000은 1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옵션을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예제에다가 이 트랜지션 옵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드에다가 제가 옵션을 넣을 텐데요. 이 페이드의 기본 속도는 이 정도인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듀레이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괄호를 2번 하고 여기다가 듀레이션이라는 옵션을 주고 2000, 즉 2초에 해당하는 듀레이션 옵션을 주면은 훨씬 더 느리게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딜레이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딜레이는 한 1초만 주겠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 페이드를 딱 누락했을 때 1초 뒤에 천천히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슬라이드에다가도 한번 옵션을 줘보겠습니다. 듀레이션이라고 하고 듀레이션 2000을 한번 줘볼 텐데요. 듀레이션 2000을 주면은 슬라이드도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드와 이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기본 옵션, 듀레이션, 딜레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징이라는 옵션까지 해서 이 3가지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럼 여기서 추가로 이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징이 적용되기 전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정해진 듀레이션 동안 일정한 속도로 효과가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징은 이것과 좀 다른데요. 이징의 예로 들자면은 이런 옵션으로 이징을 건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이런 바운스 같은 경우를 줘보면은 이렇게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징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제가 URL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URL에서 어떤 종류의 이징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한 11가지 정도의 이징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가지 정도의 이징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 각각의 이징은 또 in, out, 그리고 in, out
옵션을 또 가지고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이라는 어떤 이징 옵션을 in, 즉 화면에 나타날 때 줄 때는 이렇게,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질 때는 100 out,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나타날 때와 사라질 때 모두 주고 싶으면은 100 in out 이런 식으로 이징 옵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말합니다. 일단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징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할 이징을 꼭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쓰고, 저는 바운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바운스 in out이라고 한번 해볼 텐데 맞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바운스라는 옵션이 있을 텐데 바운스 in out 여기 있네요. 이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스벨트에 이징이라는 곳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스를 한번 저희가 작성해 볼 텐데, 지금 슬라이드의 듀레이션 옵션을 지우고 이징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옵션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슬라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나요? 그럼 이징을 일단 없애고 한번 다시 볼게요. 없앤 다음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속도로 나타나지만 이징 옵션을 줘보면은 그 이징에 적용되는 효과와 함께 이 트랜지션, 슬라이드 트랜지션 옵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디 보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이거랑 이 옵션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역시 가져온 다음에 옵션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건 또 좀 다른 효과임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균일한 속도가 아니라 좀 더 다이나믹한 어떤 효과를 주고 싶으면은 트랜지션과 함께 이징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페이드와 슬라이드 이 두 가지 효과를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효과들도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로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로우를 제외하는 옵션으로는 딜레이, 듀레이션, 이징 말고 오페시티와 어마운트라는 속성이 추가로 있습니다. 여기서 오페시티는 불투명도를 나타내고 어마운트는 흐릿한 효과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블로우에다가 옵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 2번 안에다가 우선은 애니메이션 불투명도에 해당하는 오페시티부터 한번 줘볼 텐데요. 오페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0부터 100값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0으로 한번 줘보고 대충 이 정도라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100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약간 더 흐려진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어마운트 한번 효과도 줘볼 텐데요. 어마운트 같은 경우엔 픽셀 단위입니다. 그리고 기본값은 5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100으로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확연히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듀레이션이냐 딜레이 그리고 이징도 함께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플라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으로는 딜레이, 듀레이션, 이징과 함께 오페시티 그리고 XY 좌표가 있습니다. 이 플라이는 말 그대로 설정 좌표에서부터 날아오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할 좌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XY라는 속성을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 XY 중에 하나만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 플라이도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XY 중에 좌표값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100이라는 것을 넣어놨는데 이거 대신에 한번 Y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Y로 바꿔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우선 다시 한번 X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로로 날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Y로 바꾸면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다가 함께 XY를 함께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XY 중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플라이를 넣으면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흐림 효과를 나타내는 오페시티도 같이 적용 가능하고요. 한 1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0으로 하면은 이렇게 옵션에 따라서 플라이도 효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일은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 원래 설정된 사이즈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효과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스타트가 추가되는데 이 값은 효과의 시작 시 스케일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또 스케일 역시도 오페시티 옵션을 가집니다. 스케일 역시도 한번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스케일을 한번 실제로 구동시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 설정된 사이즈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라질 때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옵션으로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선 스타트 옵션도 한번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대괄호 2개를 하고 스타트라고 하고 기본은 0이 되어 있습니다. 0으로 하면은 기존과 똑같은 이런 스케일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10으로 줘 보겠습니다. 그럼 보이시나요? 훨씬 더 큰 화면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랜지션을 기본적인 사용 방법인 트랜지션 콜론 그 다음에 트랜지션 이름으로 적용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화면에 나타날 때와 사라질 때 모두 같은 효과만 적용이 됩니다. 이때 in이나 out이라는 디렉티브를 이용하면 나타날 때와 사라질 때 서로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기존 트랜지션 대신에 in 또는 out을 사용하면 되고 이때 그 다음에 각각의 트랜지션 이름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옵션을 사용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in, out을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제가 밑에 이렇게 in, out이라는 어떤 블록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버튼도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처럼 이렇게 단일 어떤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페이드 같은 경우는 페이드, 슬라이드면 슬라이드로 주는 것이 아니라 in에는 페이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out에는 한번 이제 슬라이드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에는 이제 듀레이션 같은 옵션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한 500 정도로 주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처음에 나타날 때는 페이드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라질 때는 슬라이드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n-out 디렉티브를 이용하면 도움을 사용할 때, 사라질 때, 그리고 나타날 때 각각 다르게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잘만 사용하면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드로우라고 하는 트랜지션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전환 효과입니다. 지금까지의 트랜지션은 일반적인 도움 영역에다가 효과를 주는 것이었고 이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이 SVG라고 하는 좌표값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에다가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자, 사용한 방법을 알아보면은 이 지금 SVG에 보면 내부에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좌표값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드로우라고 입력하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우선은 이 트랜지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전체 화면이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지만 여기에다 이제 트랜지션 효과를 주면은 드로우라는 의미 그대로 그리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도 in-out 옵션은 in-out 그 디렉티브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옵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딜레이, 듀레이션, 이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려지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듀레이션을 사용해서 0.5초 동안에 그려지게끔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간을 늘려보면은 좀 더 천천히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 듀레이션 말고도 이제 고유 옵션으로 스피드라고 옵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를 나타내는데 단위가 0.1에서 1까지가 되겠습니다. 0.1 같은 경우에는 제일 느린 속도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속도를 1로 한번 바꿔보면 제일 빠른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SVG 같은 어떤 벡터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일이 있다면은 이 드로우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효과를 쉽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스페이트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트랜지션의 경우 필수 기능은 아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각각의 트랜지션의 특징을 잘 기억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